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미증시는 파월이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데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보다는 선전했다 이런 평가가 더 많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반도체주들이 올라가면서 나스닥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우리 증시는 이제 관세는 조금 톤 다운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국내외적인 정치 상황이 또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있죠. 이번 주에 어떤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이 계속해서 매도인데 이번 주에 선물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지난주 후반부터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도의 변화가 생기는지 오늘 장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주말 미증시는 뭐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업종으로도 상승한 업종이 더 많았잖아요. 전체적으로는 그동안에 좀 걱정했던 게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 걱정했던 게 뭐 그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걱정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되면서 올라간 거죠. 근데 지난주 미증시 궤적을 보면 되게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고용 시장이 그래도 선전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이제 예상치를 하회한 성적표가 나오긴 했지만 지난달 수치보다는 올라갔다라는 점이고 일부에서 계속 경기 침체, 경기 둔화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걸 감안해 보면 선방했다. 그리고 이제 또 브로드컴 실적이 잘 나오면서 반도체주 쪽에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상승 출발했었는데 근데 트럼프가 관세, 캐나다에 대해서 뭐 관세 4월 2일로 미룬다고 하는데 자유무역 협정에 밖에 있는 종목군들, 그걸 준수하지 않는 품목들, 예를 들면 뭐 목재라든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또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거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지속되겠구나, 다음 주에도 지속되겠구나, 이런 어떤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좀 빠졌다가 파월이 등판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의 어떤 발언이 경기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지금 경기 괜찮아. 뭐 이렇게 좀 안심시켜주는 듯한 이제 그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메시지 이후에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종가까지 플러스로 마감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뭐 간단하게만 정리해보면 불확실성이 있긴 한데 미국 경제는 좋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온 거에 대해서도 실업률 여전히 낮지 않냐.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3.9에서 4.2%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고용지표 가지고 뭐 경기 침체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야. 이런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죠. 다만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는 약간의 경계감도 표명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이민, 재정, 규제 이런 부분들이 정책 변수로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관찰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 방점을 찍은 건 미국 경제가 좋은 위치에 있다. 이것 때문에 좀 안도감을 갖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리고 고용지표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그런데 지난달 수치보다는 또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통 지금의 실업률 정도 됐을 때는 지금의 미국의 성장률과 실업률에서는 보통 비농업 일자리가 10만 개 이상만 나와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대치가 좀 높게 나와서 그렇지. 그리고 또 최근에 뭐 미국 연방 정부에서 막 해고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시장에서 자칫 고용 시장이 되게 악화될지도 몰라 이런 공포감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15만 정도만 꾸준하게 나와줘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냥 선방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선방했다라고 하면서 고용 시장 때문에 미국의 경기 둔화를 이제 당장 해석하지는 않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무난하게 잘 지나갔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좀 변수죠. 외국인 투자들이 최근에 코스피는 이틀 연속 매수 들어오긴 했는데 금액이 너무 그렇게 크진 않죠. 코스닥은 4일 중에서 3일 매수했는데 하루 매도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선물 매도가 무려 10일 거래일 연속 나왔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11일 연속 선물 매도한 거는 작년도 1월, 1월 17일까지 11일 연속 순매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뒤에 이제 주식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차트를 보시거나 아니면 어제 제 방송을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 매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주요 시가총액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구분해 놓고 보면 대형주가 제일 못 올라가요. 눌려 버리죠. 왜냐면 선물이다라는 거는 코스피 200을 걸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선물을 매도 친다? 그러면 코스피 200 꼼짝마 이런 분위기가 되고 그럼 대형주가 하나가 올라가면 나머지들을 눌러가지고 지수 둔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그렇다라는 거고 저게 매수로 바뀌게 되면 오히려 이제 대형주가 좀
앞서서 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외국인 그 대형주들의 어떤 궤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 흐름의 변화가 생기는지 좀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 대형주들이 지난주 중반 이후에 좀 속을 썩이는 모습이 나죠. 알테오젠이 특허 이슈로 빠지면서 기존의 어떤 박스권, 그러니까 38만 원 전후, 상단은 40만 원 전후 이 좁은 곳에 있다가 밑으로 깨져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역시 주가가 뭐 이게 단지 뭐 코스피 이전 상장 그런 이슈 때문에 그게 좀 미뤄졌다라고 해서 빠졌다 이것만 가지고는 좀 어렵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외적인 것들이 겹치면서 빠졌는데, 다만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빠지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선수 교체하는 듯한, 그러니까 시소를 계속 탈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로봇 레인보우 로봇 같은 경우도 지난주 보면은 자잘하게 올라간 건 있지만 빠지면 한바탕씩 크게 빠지는, 그런 패턴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레인보우 로버하고 알테오젠이 강했던 종목들이고 박스권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흔들리고 있어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흔들리는 종목군들의 이 종목들이 다시 살아나거나 아니면 대안주가 나타나줘야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죠. 그래서 대형주의 어떤 시소 수급 구도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다시 컴백하는지, 이게 이번 주에 좀 우리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변수 속에서, 이제 얘네들이 매집이 되고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 이제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주로 매수하는데, 잘 보면 외국인들이 하루씩 세게 매수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뭐 이때 뭐 한 2천억 들어오고 또 1,300억 들어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며칠 매도 쭉 하다가 하루씩 세게 들어오고 하는데, 특이한 건 이번에 4일 중에서 3일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연기금이 쭉 매수하다가 이제 연기금이 최근에 이제 매도로 바뀐 게 특징이었고, 근데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모으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기관이 매도하는 가운데서도 챙기면서 매수하는 종목군들, 특히 기관이 되게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근데 기관들이 파는 가운데 그 와중에도 매수하는 종목은 진짜 찐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의 매매 종목을 잘 봐야 되고, 개인들이 매수하긴 하는데 사실 개인이 보시다시피 신용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뭐 신용의 규모 자체가 지금 뭐 절대적으로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늘어나는 궤적이 있고, 일부 종목들은 신용 잔고율이 좀 너무 높이 올라가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용 잔고율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 이게 잔고율은 전체 주식수 대비 신용 비중, 근데 이게 보통 한 대략적으로 한 7% 넘어가면 좀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정리를 좀 해보면, 국내외적인 정치 변수가 크게 작동하는 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대통령 관련된 이슈,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이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증권사들의 대부분의 분석은 만약에 이제 헌재 결정이 나오게 되면 불확실성이 어떤 형태가 됐든 제거가 되는 거다. 그리고 뭐 어느 쪽이 이제 뭐 정치를 계속해서 이제 뭐 잡아가든 결과적으로는 경기 부양 쪽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이후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라는 쪽으로 시장에서는 주로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 사이에 어떤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미치는지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일단 시장에서는 헌법재판소 이후에 불확실성 제거 쪽으로 일단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초 혼란, 주중반 또 혼란, 주후반에는 변수, 반전, 뭐 이렇게 될 걸로 일단 시나리오는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되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달러 인덱스가 빠졌거든요. 지금 뭐 거의 110가량 만에 했다가 지금 103 정도까지 빠졌잖아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원달러 환율은 안 내려갔어요.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 원달러 환율도 빠졌는데 안 빠졌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이제 환율이 본격적으로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외국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주식을 왕창 사두면 나중에 환차익까지 생기겠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좀 흘러내려가 주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달러 대비 원화의 움직임은 너무 둔한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언제부터, 뭐 외국인들이 계속 파니까 뭐 환율이 내려가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특히 선물도 계속 팔고 했었으니까. 근데 여기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120월선에 끝났거든요.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상장된 이후에 가장 강력한 장기 지지선은 120월선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을, 물론 이제 이게 무조건 여기서 튕겨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한참 내려갔다 오기도 하고 막 그러긴 한데, 어쨌든 지난 주말 기준으로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서 한번 저점을 다시 만들어주는지,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닥의 대형주
수급 구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찰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저는 올해 되게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0% 넘게 빠졌던 해는 이제 1994년 이후에 다음에는 다 올랐어요. 예, 이게 보시면 그 삼성전자 10% 이상 빠지고 그 다음에도 빠졌던 건 1990년, 1996년. 그러니까 이때였고 나머지 6번의 사례 94년, 2000년, 2008년, 2018년, 2024년에는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1%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건데 보통은 저기 올랐는데 근데 삼성전자가 패턴이 하나 깨진 건 있어요.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하면 그 다음에까지 최소 2년 동안 올라가는데 작년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패턴 하나가 깨진 건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근데 어쨌든 과거에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저렇게 빠질 정도면 대체로 실적 바닥을 봤다. 그래서 회복이 된다. 보통 이렇게 보는데 지금 올해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될지, 그리고 지금 120월선이라는 점,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좀 과도하게 누적이 돼 있다는 점에서 좀 반전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좀 심상치 않은 게 있어서 한 단계 더 내려가는 이제 그런 걸 주도하게 될지, 저는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선물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슈도 있고 하니까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시장의 흐름, 그다음에 이제 주도주의 구도 이런 것들을 잘 가늠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